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74화 신종의령입니다. 상가할 신 마지막 종 마땅의 하여금 영자가 되겠습니다. 이 영자는 아름답다,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의령이라고 하면은 의당, 좋다는 말이니 앞서 배운 성미와 같은 뜻이 됩니다. 따라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이 마지막을 신중히 함이 마땅히 이 좋다, 아름답다가 되겠습니다. 주역, 근계, 문헌전에는 마지막을 마무리할 줄 아는 자가 의로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. 지지. 이를 때를 알고 거기에 이르면 가여 기야, 이 기미와 함께함이 가능하다. 즉, 이 기미라는 것은 미묘한 변화를 말하는데 이 문장은 이 마칠 때가 되었음을 알아차린다는 말이죠. 지종 종지, 마칠 때를 알고 이 마침에 이른다면 가여 존이야, 이 의리 보존을 이 함께함이 가능하다. 즉, 의리를 지키게 된다는 말이죠. 이 문장은 군자는 때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차리며 마칠 때를 알아 자리에서 물러나니 의로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문장이 되겠습니다. 노자 도덕경에는 이 처음처럼 신중하게 것을 마무리하게 되면 실패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. 신종 여시, 이 처음과 같이 마지막을 신중히 하면은 정무패사, 실패할 일이 없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상갈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신방변에 참진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. 이 신방변은 이 마음심이 변해올 때 쓰이는 형태죠. 이 참진을 보면은 위에 비수비 그리고 아래 이 소정자의 합자로 된 자형입니다. 이 비수비는 오늘날 주로 숟가락을 뜻하고 있으나 각고나 이 건문에서 원래 의미는 이 사람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허리를 굽히고 손을 들이고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형태입니다. 이는 손에 뭔가를 올려 들여다 본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서 점차 자세히 보다 비교하다는 뜻으로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이 견줄비로 일찌감치 자연분화가 됩니다. 그리고 건문에서 이 형태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 혹은 작은 칼이란 이 뜻도 생겨나게 되죠. 그리고 이 허리를 숙인 이 형태는 이 사람인하고도 사실은 많이 닮아 있어서 소전에서는 이 사람인은 좌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비수비는 이렇게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자형을 달리 그려지게 됩니다. 소정의 각골자는 재를 올리던 이 솥단지를 묘사한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이 두 귀와 아래 장식이 된 두 다리가 있고 그래서 제사를 위한 용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형태의 솥에는 신에게 바칠 음식을 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솥정자는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사, 정계, 귀신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한 이 대칭된 형태 때문에 의자, 말뚝 또는 이 대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. 참진자는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소정자가 있고 이 손을 올리고 허리를 굽힌 이 사람을 그린 이 비수비가 결합된 형태입니다. 즉 이는 이 사람이 신에게 제를 올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따라서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. 이후 자형은 소정자는 사라지고 이 재단을 뜻하는 이 받침 그리고 보다는 눈목자 그리고 비수비의 조합으로 이렇게 재조정되었습니다. 이 자는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의미가 경건하다, 참되다, 진리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참, 진리, 진실, 본성,
본질 등의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. 그리고 이 참진의 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린 자형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경건하다, 상가하다, 조심하다는 의미가 또한 있었습니다. 이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서 소전에서부터 변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신방변을 이렇게 붙인 것이 바로 상갈시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갈시인이 뜻하는 바 역시 상가다, 건신하다, 두려워하다, 진실로, 참으로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마지막 조옹입니다. 이 자는 이 실사변의 겨울동의 합자입니다. 실사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 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보통 실사자는 두 줄 형태로 적지만은 이 변에 올 때는 한 줄 형태로 쓰게 됩니다. 이 한 줄 형태의 실사자는 가는 실명으로도 불리죠. 겨울동은 그 각글자는 겨울을 의미하기 위해 이 팔맷돌을 사실은 그린 자형입니다. 구석기 시대에 등장한 이러한 팔맷돌은 대부분 석기 문화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한데요.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볼라라고 부르는 이 사냥돌도 같은 종류입니다. 나중에는 전쟁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. 금속추를 매단 무기는 유성추라고 부르죠. 줄 끝에 돌을 매달아 멀리 던져서 원거리 사냥감을 타격하기도 하고 줄을 회전시켜 포박할 수도 있습니다. 각골자가 만들어진 이 동북아시아에서 이 팔매 사냥은 채집이 힘든 겨울에 주로 행해졌습니다. 추운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겨울 철새들이 얼지 않은 강이나 호수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 팔매 사냥으로 그들을 사냥했습니다. 팔매는 날아가는 새를 떨구기에는 아주 적합한 무기였기 때문에 이 팔맷돌을 이 겨울로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 겨울동이 구성자로 들어간 일부 자형에는 이러한 팔맷돌의 특징이 남아있기도 하는데요. 이 방에 이렇게 새조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이 팔맷돌로 강가에서 사냥하는 새를 의미합니다. 바로 강오리를 뜻하는 강오리 동자입니다. 이 자형은 이 겨울 사냥을 의미했기 때문에 겨울을 뜻하는 자형으로 이렇게 굳어지게 되는데요. 그리고 이 팔맷돌은 특유의 이 날아가면서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소리를 형용하기도 하고 북소리를 뜻하기도 합니다. 또한 겨울은 한 해의 마지막을 나타내기도 하죠. 그래서 건문에서는 자형에 이렇게 해를 추가해서 한 해의 마지막임을 뜻하기도 합니다. 소전에서는 이 겨울임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얼음빙자를 이렇게 추가해서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졌습니다. 겨울동이 뜻하는 바도 겨울, 겨울을 지내다, 동면하다, 북소리 등이 되겠습니다. 겨울동은 원래 한 해의 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.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소전에서는 변에 실사자를 이렇게 추가해서 마지막 종을 만들게 됩니다. 즉 실의 이 끝자락을 의미하여 마지막을 표현한 것입니다. 마지막 종이 뜻하는 바는 끝, 마지막, 12회, 마침내, 결국, 마치다, 끝내다, 이루어지다, 죽다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마땅이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진면자와 이 또차자의 합자죠. 진면은 여러 번 설명이 있었죠. 이 사방이 막힌 이 움집을 그린 형태에서 출발한 자형이지만 점차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뜻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진면자가 들어간 자형은 대체로 큰 집, 관청, 궁궐, 사당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. 또 차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. 만일, 장차, 또라는 의미도 있고 공경스럽다, 머뭇거리다는 의미도 있고 도마 또는 이 적대라는 뜻이 있습니다. 각골자를 보면은 이 수평선 위에 이렇게 거석이 올려져 있습니다. 이는 땅에 세운 이 거석을 의미합니다.
땅에 거석을 세우는 것은 전 세계 구석기 문화의 공통 양식입니다. 예로부터 인간은 돌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인간의 소망을 이 거석에 기원하였습니다. 그런데 자연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거석이란 것은 대부분 이 난근석을 닮아 있습니다. 이는 후손을 기원하는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청동기 시대 이후로 남아 선호 사상이 번지면서 남아를 기원하는 이 난근석 신앙이 자리 잡게 됩니다. 따라서 자연은 거석에 대한 공경의 뜻을 담고 있어서 공경스럽다는 뜻이 있고 또한 자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어서 장차, 우선, 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그런데 난건석을 나타낸 이 거석은 이 형태가 일단 사각 형태 또는 이 목기 또는 이 도마 형태를 닮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도마, 적대는 산적을 올리는 네모난 접시를 말하죠. 그리고 또는 이 배틀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이 도마를 뜻하는 자형은 또 따로 있습니다. 이 자가 도마를 뜻하는 이 도마 조자인데요. 이 자는 각 골자는 이 고기를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. 즉 도마에서 고기를 썰어서 나눈다는 의미죠. 그런데 나눈 게 이제 고기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도마에다가 각각 나눈 부위에다가 고기 육자를 이렇게 새겨 넣게 됩니다. 건문에서는 이 쇠도막으로 이렇게 자르는 형태로 그려지고 있는데요. 자행은 고기를 썰어내는 도마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고 소전에서는 깨진 얼음을 뜻하는 이 얼음 명자가 이렇게 다시 또 변에 들어가게 됩니다. 아마도 고기가 이렇게 조각 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고기육자를 보면은 이 고기육은 변해 오는 경우 다룰자 모양으로 많이 졌기 때문에 보통 육다룰이라고도 부르죠. 그런데 사실은 원래 고기육자가 육다룰 형태입니다. 지금 쓰이는 고기육자는 예서에서 따듬어진 형태죠. 이 고기육은 고기토막을 그린 자형입니다. 건문이나 이 소전 자형은 건문이나 이 소전 자형은 이 갈비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예서에서 변형된 고기육자가 오늘날의 형태가 되죠. 그래서 고기육의 의미는 고기, 살을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를 뜻하기도 하고 육체, 혈흔의 의미도 있습니다. 마땅의 각골자는 사실은 이 도마조자와 동일합니다. 동강난 고기를 이렇게 올려놓은 도마 형태는 도마를 뜻하기도 하고 이 마땅하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건문에서는 의미상으로 자연분화가 되면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. 도마조는 이 잘라내다는 이 표현을 강조하여 그려주고 있지만은 마땅의는 이 사각 도마 위에 얹힌 이 잘라진 이 고기를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. 이는 조상신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서 마땅하다, 보기 좋다, 아름답다는 의미로 통했습니다. 소전에서는 조상을 모시는 사당에서 제사를 올린다 해서 이 적대 형태는 이 사당을 뜻하는 이 진면자로 바뀌게 되었으며 고기 토막들은 단지 고기육자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. 마땅의가 뜻하는 말은 조상에게 이렇게 고기를 올리는 것은 이 마땅하다, 아름답다 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가 마땅하다, 알맞다, 그러하다, 화목하다, 아름답다는 뜻도 있고 고기가 올려진 것이므로 술안주 또는 제사라는 뜻도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하여금 0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재금과 이 병구절의 합자입니다. 이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것입니다. 이재금자입니다. 이재금은 지금 뭔가를 덮어 가두었다는 표현을 한 자형입니다.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다, 덮다, 가두다는 속뜻이 있는 자형입니다. 이재금은 지금 뭔가를 가두고 있다는 풀이에서 지금, 이제, 오늘, 바로, 이것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죠. 그리고 병부절은 원래 사람의 이 무릎 관절을 의미하던 자형이었습니다. 그래서 각골에서는 이 무릎 꿇은 사람을 그려 무릎 관절로서 마디절을 표현하였습니다.
그러나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형태가 병부 반쪽을 닮았다 해서 병부절로 불리게 됩니다. 이 절은 무릎을 꿇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으로도 풀이되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 혹은 공손하다는 속뜻도 있습니다. 하여금 영은 가두다는 의미의 이제근과 무릎 꿇은 사람을 그린 이 병부절의 합자로서 즉 이 무릎 꿇은 사람을 가두었다, 즉 옥에 갇힌 죄수를 의미합니다. 영은 죄를 지으면 나라의 법에 의거하여 가둔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. 그래서 영에는 명을 내리다, 목숨을 거두다는 뜻이 있고, 이 밖에도 하여금, 부리다, 시키다, 명령, 법령, 영을 내리는 주의 등의 뜻도 있습니다. 그런데 검문에서부터는 죄수에게 내리는 이 나라의 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변에 이 명을 뜻하는 이 입구자를 이렇게 추가해서 목숨명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. 목숨명은 이제 그 의미가 목숨, 명령, 규칙 등의 뜻이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신종의령, 즉 이 마무리를 신중히 함이 마땅히 훌륭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경탕에 이르기를 시작은 누구나 할 줄 아나 끝까지 마칠 줄 아는 자는 드물다 라고 말합니다. 시왈 시경에 이르기를 미불유초 처음이 없는 자는 없으나 성극유종 마지막까지 이른 자는 드물다. 적차의야 이것이 바로 그 뜻이다. 처음은 거창하나 그것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싶기도 합니다. 초심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올바른 자세라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